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등 찾으셨죠. 우선 1번 기반설입니다. 여기 기반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50여 개의 기반시설을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놨고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될 텐데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냥 별표 일단 하나 해놓습니다.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그런 소리는 안 들었는데요. 운삼 기칠이라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기를 하는 쪽으로 해주십니다. 나중에 시험 나올 거는 제가 내기를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때 꼭 동참해 주십시오. 운삼 기칠이라고만 적어 놓습니다. 현재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50여 개의 기반설을 7개 시설군으로 구분하며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종전 교통시설에 해당되었던 운하와 운전학원, 그리고 운동장 3개를 최근 법을 개정하여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운으로 시작하는 3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기반설이 더 이상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현재 50여 개의 기반설은 7가지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운하와 관련되어서는 MB 때 기반설 범위에 포함되었는데 정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권이 10년, 20년 연장되는 게 여당의 소망이지만 그 소망을 반영해서 이 운하에 대해서는 삭제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전학원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면허증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반설 범위에서 최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4대 국제 경기를 다 치렀습니다. 더 이상 국제 경기 할 필요 없다. 그 돈이 있으면 복지에 좀 더 투자하겠다. 그러한 것들이 이번 정권의 정책적 의지이고 그걸 표명한 것이 운자로 시작하는 3가지에 대해서는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운자로 시작하는 이 3가지를 기반설이라 설명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가 출제위원이면 1번 교통시설과 관련된 기반설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6번, 7번 시험에 내겠습니까? 6, 7을.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걸 시험에 낸다고 하면 1번부터 열심히 외우다가 한 4번 정도 되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때부터는 포기해버립니다. 그걸 알고 있는 출제위원들은 보통 밑에 걸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중에 우리가 하나 확인하실 것은 장사시설이라는 것과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옆에는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은 죽음과 관계된 시설이라 파악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유통 공급시설과 관련되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시장이 도매 시장을 말합니다. 저 시장 뒤에 장사시설 집어넣고 저 시장과 장사시설은 유통 공급시설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장사와 관련된 시설이다.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주의해 놓습니다. 장사시설은 어디에 속한다?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7번과 관련되어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작년까지는 4개만 환경시설에 해당되다가 이번에 2개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시설과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하수 폐폐입니다. 그리고 제비 6가지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하수, 폐폐, 제비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만약 하천이라고 하면 걔는 방제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천은 방제시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그러면 이 하수도와 반대 개념이 상수도인데 상수도란 말은 법에 없습니다. 그냥 수도입니다. 수도는 어디에 속한다? 유통공급시설입니다. 만약 시험에
상하수도는 유통 공급 시설이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하수도는 어디에? 환경 기초시설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소질 오염 방지 시설과 폐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폐차장은 차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교통시설이라 설명하면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폐차장은 환경 기초시설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 여기 재활용시설이 바로 고물상이라고 불리는 것. 우리 작년에 비닐봉투 처리 못해 난리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올해 법을 개정하여 재활용시설을 새로 추가했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이죠. 그래서 빗물 이용 및 저장시설을 환경 기초시설 범위에 새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개정사항이 워낙 몰려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장을 지지라는 이야기보다는 내기하는 걸로 저랑 많은 내기빵으로 하겠습니다. 예, 2번 공공시설 함께 봐주십니다. 여기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사실 얘들 다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로, 철도는 의미 없고 끝에 공공용 시설 추천했습니다. 공공용 시설을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공공시설이라 표현하는데 우리 영화 제목 중에 공공의 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공공의 적은 불특정 다수의 적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을 뭐라 한다? 공공시설이라 표현합니다. 한 장 넣으시면 광역시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시고 4번 공동구 찾으셨죠?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등의 다양한 시설을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구라 표현하는데 우리 평내 호평지구에는 이 공동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아연 전화구 사고로 상당 기간 통신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 그러한 통신시설 등을 지하에 매설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지하 터널을 법에서는 공동구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 다양한 지하 매설물을 따로 분리해서 각각 별개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 만드는 시설을 뭐라 한다? 공동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이 공동구가 만들어져 있다면 전봇대 등은 아예 없습니다. 우리 평내호평에는 전봇대 있다 없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바로 안 나오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면 우리 평내호평에는 뭐가 만들어져 있다?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설 추천했습니다.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말한다. 근데 이번 주에 민법 학개론 말고 지난주 복습 문제 하신 과목 있나요? 예, 저도 해방입니다. 매주 10문씩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았거든요. 만약 만들게 되면 이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말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기반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렇게 틀린 지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꼭 이해하실 것은 특정 사업이란 단어 나오게 되면 그 사업이란 말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이란 말 대신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 잘하시죠? 다들 잘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보니 1차에 해당되는 학개론과 그리고 민법 20문제씩 열심히 풀고 계시던데요. 점수 잘 나오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 나오는 용어들은 쉽게 파악하시고 계시고, 이제 그걸 스킬을 좀 닦아나가는 게 필요하십니다. 사실 우리 시험 다 끝나시고 나면 민법의 표현 대리가 125조인지 126조인지 129조인지 그거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문제가로 나한테 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만약 10만 원짜리 재산상 피해라고 하면 법원 쫓아가서 재판한다? 그 사람 인간성 나쁘다고 뒷담화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지, 좀 크게 재산 피해 발생할 때만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내용은 시험 끝나고 나면 대부분 까먹습니다. 특히 우리 공법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70점 맞았다고 해서 하고 나서 자랑하시면서 공법 시간 중에 배운 거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70은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잘 찍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달 뒤에 만나보니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 작년에 공부한 것 같은데 전혀 머리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답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험용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용으로 다른 거 없습니다. 대신 내가 진짜 돈 되는 공법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건 따로 독학하든지 아니면 그걸 강의하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가서 공부하시는데,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일주일 공부하는데 300만 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대신 도로 만드는 방법이면, 맹지의 도로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고 하면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면 맹지가 평당 토지 가격이 만약 10만 원이라면 도로 뚫리게 되면 그때는 50, 100이 돼버리거든요. 의미 없는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결국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일단 그 시험 문제 보시면서 틀린 것에 대해서는 그 시험지에다가 오답 노트를 합치고 기본서든 요약집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지문이 있거든요. 그 지문 뭔가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제대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풀어보다가 내가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지문 다 보는 거 아니죠. 아니 1번이 정답이라고 하면 나머지 2, 3, 4, 5번에 대해서는 계속 본다? 패싱해야 된다. 말은 그런데 실제 시험 보면 다 봅니다. 다 보다 보면 나중에 사시 문제 풀다 보면 계산 문제에서 또는 민법에서는 사례 문제에서 시간 다 잡아먹고 결국은 시간만 넘치면 쉽게 풀 수 있는 뒤에 문제들을 놓치는 경우 많거든요. 그걸 계속 연습하셔 나가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는 패싱하셔야 됩니다. 대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공부용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지문 다 읽어오는 겁니다. 그 지문 다 읽어보면서 내가 모르는 법률 용어 있다면 그 법률 용어 책에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대신 네이버 들어가시면 지식인 검색 있지 않습니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수업에 다 한다고 하면 이 수업 시간이 2달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시험지에 나왔던 지문 중에 내가 모르는 단어 있다고 하면 그 네이버든 뭐든 뒤져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을 그 시험지에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5번, 6번 이상 되시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 틀렸던 지문 표시해 놨던 것들을 요약집에, 지금 광역도시, 옆에 페이지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큰 목차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목차에 몇 회 모의고사 몇 번 문제 틀렸다고 표시해 놓으시고 그 표기의 수가 3번 이상 반복되게 되면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공부 잘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시험지에 내가 틀린 지문, 정상적인 지문과 비교해서 뭐가 틀리다고 하면 그 부분만 원래 지문으로 바꿔놓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용어라고 하면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거든요. 그 용어를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하면 네이버든 다음이든 들어가셔가지고 설명된 거를 옮겨 놓으시는 것. 그걸 몇 번 반복해 놓으시고 누적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양이 쌓였다 싶으시면 그때 노트를 정리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몇 월 달입니까? 5월 달입니다. 작심하면 한 달 또는 3일만이라도 공부하면 합격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작년에 1차 붙으신 분들한테 이야기하셨는데 작심하니까 한 달 만에, 한 달인가요? 보름인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심하니까 금방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 기초 토대를 닦아놓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해주셔야 됩니다.
요구사항이 많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고,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한다. 이 말 나왔을 때 옳은 지문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7번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통칭하여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얘는 작년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공법 A형 40일 문제에 얘가 시험에 나왔는데 저처럼 박스 쭉 놔두놓고 다음 중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묶인 것, 짝지어진 것 찾아라 했습니다. 5번이 기억, 니은, 디귿 3개 다 있었거든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너무 잘하십니다. 거의 출제위원급이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일부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일부 추천놓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왕숙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이다,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인데, 우리 남양주에는 별내지구, 진접지구, 다산지구, 호평지구, 평내지구, 마석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남양주 전부이다, 극히 일부이다, 일부. 그래서 만약 우리 남양주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이면 충분합니다. 이 남양주의 일부에 상세한 개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의 특징은 바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문제입니다. 그 장소는 어디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만약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게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한다. 이 말하면 틀립니다. 일부란 말을 봤을 때 옳은 지문이라는 것 확인 없습니다. 용어 정의와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대충 끝내셨는데 얘를 이제 다시 반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하실 것은 지금 국토계획법에서는 출제된 12문제 중에 어떻게든 10문제는 잡아나가셔야 됩니다. 결국 국계법의 체계를 파악하실 필요 있는데, 저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GTX 만들고 도로 만들고 신도시 만들고 그런 개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무엇이다?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행과 관련되어서는 난개발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 난개발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지금 인구 65만이 살고 있는데, 우리 65만 살고 있는 남양주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 공급량이 딱 65만 명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왕숙지구 개발하면서 20만 명을 더 살게 한다고 하면 추가되는 전기, 수도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공급되는 것을 85만, 100만이 나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전, 단소가 빈번히 발생하게 되면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남양주에는 현재 충분한 교통시설 없는데 불구하고 이런 왕숙지구의 개발 사업이 교통체증을 또는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더디게 하지 않나. 그런 취지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어떤 개발이다? 난개발입니다. 결국 충분한 기반시설을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나 산업환경, 다양한 사회생활 활동을 하기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며, 천마살이라는 자연 경관이나 또는 한강 경관을 훼손하는 개발 사업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집행과 관련되어서는 기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기환경을 고려한 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개발한다, 계획
수립해서 개발한다. 계획 수립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토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심 단위로 수립하게 됩니다. 내년에 새로 마련되거든요. 그리고 그 국토종합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개발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잘 따시고 내년에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거 보시면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 것인지 그 생각하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러한 국가계획을 집행하게 되면 지금은 중앙집권제입니까? 지방분권시대입니까? 지방분권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계획에 대해서는 국가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것이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게 마련돼야 되는데 이 국가계획을 도시군에 직접 접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국가계획을 우리 남양주에 직접 집행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똑같은 결과지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상급관청의 승인 받음으로써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여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위계획에 상급계획에 위배되게 되면 다른 내용이라면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계획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다면 그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떤 계획이다? 집행계획이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바로 뭐 한 것입니까? 집행한 것이죠. 저 집행이 우리가 1번에 공부하셨던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입니다. 그리고 2번은 용도 구역.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저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남양주 모든 토지에 대해 한 개 용도 지역이 지정되고 그 고유의 특징이 있죠. 반면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용도 지역의 기능을 무시한다?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 1차적 규제와 2차적 규제는 용도 지역과 관련된 뿌리가 같고 특히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용도 구역은 얘를 존중한다? 딱 무시해버린다.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1번과 2번으로 분리해서 표시해 놓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와 관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별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번호를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3번은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 결정된 이후에는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결국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기반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설치하는 것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그리고 4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 절차는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다룹니다. 결국 국토계획법에서 그 사업 시행 절차를 직접 다루고 있는 것은 3번에 해당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만 그 사업 절차를 국토계획법에 다루고 이 둘은 타법에서 절차 다루고 있거든요. 왜 3번, 4번으로 구분해놨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만 이런 세 가지 사업은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 계획? 세 가지는 통칭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다만 번호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사업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번호를 달리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이 아파트 만들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6번은 작년에 두 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더 이상 시험 문제 나올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결정하면 그게 뭐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특별히 저 기반설의 설치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면 왕속지역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왕속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야산 하나 사가지고, 쟤는 돈이 없으니까 야산 하나 사셔가지고 쭉 밀어버리고 전원주택단지라 해서 한 50호 정도의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리고 대지 면적이 한 300평씩 한다고 하면 그것 15,000평 정도이거든요. 그걸 내가 직접 하게 되면 그것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그것도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 사업 등은 규모 크다 작다. 규모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익사업에 반대되는 사익사업, 그리고 규모 작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얘도 뭔가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건물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 사업 아닐 겁니다.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특별히 개발행위라 하고, 이러한 개발행위가 바로 개발정비 보전에 해당되는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공적 주체가 개발행위 하는 것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 계획사업 형태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개발행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한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 아닐 겁니다. 대신 이러한 개발행위로 내가 살 집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집이 한두 개면 문제 없지만 그게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되어버린다면 얘도 기후환경에 관한 문제 발생하죠. 새로운 전기, 수도 공급이 불가능한데 그 집이 1000개, 10,000개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이런 개발행위 허가 시에도 기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기환경 무시하고 그냥 허가 내준다. 기환경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사업 시행하는 방법과 허가받아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두 가지 체계로 구성된다는 것 파악하시고, 두 번째, 우리 국토계획법의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최근 5년 사이에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던 저 집행에 관한 사항이 9문제 시험에 나오고, 개발행위 허가 파트와 관련되어서는 달랑 2문제 나오는데,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은 저 집행을 위한 것을 입안권자인 행정청이 입안하면 결정권자인 행정청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두 사람입니다. 그중에 입안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상 입안권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지형도면 작성,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재원 조달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재원 조달과 관련된 행정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표현하는데,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느낌상 입안권자 앞에 있으면 얘가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도로나 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 누가 만든다? 남양주 시장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는 바로 입안권자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 3가지의 경우에만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입안권자. 나머지는 결정권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외에 갑자기 지정되면 고시하는 자, 고시라는 이야기 나오면 그때는 결정권자 처리할 일이고, 저 3가지만 누가 한다? 입안권자. 그리고 두 번째, 사익사업이고 규모 작은 건물 건축이 있다면 모두 무엇에 해당됩니까? 개발행위에 해당되게 되고, 저 개발행위와 관련된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 그래서 개발인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입니다. 만약 저 개발인 허가권자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 국토를 개발인 허가권자로 설명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계획법의 행정청은 뭐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 참 복잡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3명입니다.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아니면 허가권자.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개발인 허가 파트에 해당된다면 관할관청은 허가권자로,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로. 그중에 입안권자 하는 것은 몇 개 있다? 3개라고 하는 숫자만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궁금해서라도 저 3개 찾아보시겠죠. 지정도면 작성하는 것과 단계별 첨단계획 수립하는 자, 그리고 도시군 개설 사업의 시행자. 저 3가지는 관할관청이 입안권자이다. 그렇게 잡아놓으시면 찍더라도 정답을 찍으실 겁니다. 저거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집행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것과 개발인 허가받아 집행하는 2가지가 존재한다. 그렇게 구분하시면서 내용을 잡아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바로 제2절 광역도시계획 차시였죠. 이해는 조금 되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에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 1번 차시였죠. 저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이 포함된다라는 것. 여기에는 광역도시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꼭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라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6가지가 있는데 얘는 집행과 관련된 사안이죠.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공부하실 내용들 중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 제한 구역과 비교하게 되면 개발까지는 같거든요. 가끔 우리 정 안 되면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개시수도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그 개시수도 2문자만 공부하다 보면 얘도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개이기 때문에 얘와 개발 제한 구역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할 수 있다. 그 말은 틀리다라는 것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사정 했는데 안 하시면 서로 마음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계획과 관계는 앞서 우리가 이해하신 게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 내용 달리하면 기본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 지문은 맞다 틀리다. 왠진 이해되십니까? 대표로 껐덕이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것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운삼 기칠이란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운삼 기칠이란 말 기억하시고 운하, 운동장, 운전학원 3가지는 기반시설 이다 아니라는 것 잡아놓으시고 특별히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 폐폐, 제비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7번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 없고요. 6번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그 사업의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입니까?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겁니까? 도시군 계획설 그걸 봤을 때만 옳은 지문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일부란 말 기억해 놓습니다. 일부 대신 전부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이제 뭐 부탁 안 하셔도 하시겠죠. 알아서 해줍니다. 2절 광역도시계획 함께 보십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개념 잠깐 살펴보시니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어디입니까? 광역계획권이죠. 그리고 2번 광역계획권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 가로 해놓습니다.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을 두 줄 밑에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말 찾으셨고,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찾으셨죠. 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경우는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절차 1번만 별표해 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찾으셨죠.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시도의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1번만 표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립권자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번, 2번 묶어 놓으시는데 1번, 2번은 원칙이라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동그라미 이연의 예외와 관련되어 1, 2, 3이 있는데 원칙의 바로 밑에 있는 3번부터 예외 3번까지 묶어 놓습니다. 얘가 예외입니다. 얘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승인권자와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도의사의 승인 받아야 되고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단서 찾으셨죠? 동그라미 2번 승인권자와 관련되어 니은 단서입니다.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여 도의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공법상 기준은 항상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2번 기억 두 번째 줄 보시면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기조사 하여야 한다. 그리고 니은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미리 공청회 열어야 한다. 공청회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3번 승인 찾으셨죠?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관계부터 열어놓습니다. 가로 열어놓습니다. 중앙도시계획에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협의, 심의 각각 줄여놓습니다. 그리고 4번 송부, 공고란 말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니은번 바로 위에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0일 이상 줄만 쳐놓습니다.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5분만 하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된 목적은 광역시설의 설치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 군 단위로 개발, 정비,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남양주의 성장 발전은 남양주 혼자만으로는 성장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남양주가 하남시와 연결되게 되는 수석대교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왕숙지구 개발 발표하시면서 만들어 주신다는데 하남 시민들은 절대 반대하더라고요. 이게 만들어주고 차량이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하남시의 교통 체증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여 절대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석대교는 남양주에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걸쳐 만들어지는 겁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만들어야만 남양주 승전 발전하는데 다른 지역 주민이 반대할 수 있죠. 그러면 원래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도시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두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이 어렵다고 하면 상급관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리 만드는 게 좋아 결정하면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본 계획만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 필요한 것이 광역도시계획이 되게 됩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대신 이 광역도시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만, 광역시설은 기반시설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 광역이라는 것은 넓어서 광역입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입니까? 둘 이상의 특광시군.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그게 광역시설이고요. 그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게 되면 그때는 만드는 것이죠. 그 전에 어디에 만드는 게 좋은지 그걸 강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러한 광역계획권은 국도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광역도시계획은 서울특별시장이, 인천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강남구와 송파구라고 하는 구가 있는데, 저 강남구와 송파구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 지하철 연결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 강남구와 송파구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얘가 하나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 하나에는, 인천 하나에는 광역계획권 지정되는 거 아닙니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광역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광역계획권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할 때 우리 경기도에 속해 있는 하남과 남양주를 묶어 다리를 만들거나 또는 지하철 연결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두 도시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가? 도의사가. 그래서 도에 관할 구역, 동일한 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하면 누가? 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수석대교는 장관께서 발표해 주시더라고요. 각오하고 꼭 만들어주겠다는 의지시죠. 대신 폭만 넓어지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은 어디에 걸쳐 있을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의 지정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제발 틀리다고 해주십시오.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 국도만. 지방도가 아니라 국도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만약 지도의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자신 없으십니까? 국도만. 지도지사의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국도만.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이제 찍으면 다 정답일 텐데. 찍으면 무조건 정답을 생각하면 자신 있게 아무거나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을 광역계획권에 수립하게 되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국토계획법의 집행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시도를 하면 누가? 시도의사가. 시군을 대상으로 광역계획이 지정되었다면 누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겠습니까? 국장이. 그러면 국장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도의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에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누가? 도의사가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들이 승인하는 것은 저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취신 이해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뭐가 돼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올 것, 저 수립권자는 원칙적인 수립권자와 예외적인 수립권자 있거든요. 저 예외적인 수립권자에 국토가 직접 관여하는 경우가 있고, 저 예외는 각각 3개씩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예, 나온다.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조금 있다가 보실 겁니다.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